자, 이제 그 끼워 맞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죠. 그 끼워 맞춤은 뭐 그 우리 매트릭 끼워 맞춤은 다들 배웠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그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그 ANSI 규격인데 인치 스케일로 돼 있죠. 그래서 뭐 이 인치 스케일의 그 치수 이런 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끼워 맞춘 공차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이게 사실은 요 그 인치 스케일 스탠다드 피트에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사실 그 끼워 맞춘 공차라는 게 애초에 그 원래는 ABC 삼국이라 그러죠. 아주 옛날 얘기인데, 여기는 아메리카에서 미국, 그 다음에 브리튼,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래서 이제 ABC 삼국이 처음에 모여서 끼워 맞춤 공차를 최초에 이제 공통으로 만들었었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인치 스케일로 처음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가 더 개념적으로 좀 훨씬 그 잘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우선 이제 분류를 보면, 그 끼워 맞춤 공차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처음에 이제 작동용, 다음에 위치 결정용, 다음에 동력 전달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그럼 이제 작동용부터 설명을 해보죠. 작동용 끼워 맞춤은 일단 그 윤활을 전제로 했죠. 사실은 이제 그 윤활유 점도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한 걸로 그 알고 있는데, 그 틈새가 이제 작을수록 그 점도가 작은 윤활유를 사용하겠죠. 그럼 이제 우선 그 RC1, RC2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RC1, RC2는 최소 틈새는 같죠. 그 대신에 이제 RC2는 그 가공하기가 힘드니까 RC1보다 최소 틈새는 같지만 최대 틈새가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RC1, RC2는 같이 묶어도 되겠죠. RC2가 그 공차 범위는 더 넓고 최대 틈새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알아놓으면 되죠. 그건 이제 RC3, RC4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최소 틈새는 RC3하고 동일하고, 이렇게 여기 설명은 있으니까 RC5, RC6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RC1, RC2는 먼저 RC1은 이건 이제 거의 뭐 최상이죠. 아주 정밀한 위치 결정이 필요할 때 그 최상인데, 이 경우는 그 작동은 되는데 자유로운 작동은 불가능한 거죠. 자유로운 작동은 불가능하고, 이제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이걸 소개한 이유가 항상 온도 편차를 따졌죠. 여기도 RC1, RC2도 온도 편차지만 그 RC3, RC4도 온도 편차죠. 그 다음에 RC5, RC6도 물론 이제 온도 편차 고려하는 거고, 이제 온도
편차가 아주 클 때는 이제 RC7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RC1, RC2는 작은 온도 편차에도 물림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제는 여기서 작다, 얼마나 작으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죠. 이거는 실제로 적용할 때는 항상 최소 틈새하고 여기서 또 최소 틈새하고 최소 틈새하고 그 다음에 기준 치수가 있겠죠. 길이에 대한 공차니까 기준 치수, 여기서부터 이제 온도 편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팽창 계수를 적용하면, 사용하려는 재료에 열팽창 계수를 적용하면 온도 편차가 나오겠죠. 이거는 항상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하여튼 크기가 작은 경우, 크기가 큰 경우 이제 작은 온도 편차에도 물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C3는 자유로운 작동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상의 정밀도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작동이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오직 위치 결정만, 여기서 위치 결정이 제일 큰 비중이고 작동은 잘 안 된다고 봐야죠. RC1, RC2로 가고, 이제 자유로운 작동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정밀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거죠. RC3, RC4는 같은 분류로 쳐도 되겠죠. 같은 분류로 치는데 항상 이제 공차 범위가 어디까지 주느냐 하는 거죠. 최대 틈새만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저속에서 사용 조건이고 저하중이죠. RC1, RC2는 거의 이제 자유로운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사용 안 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RC5, RC6 얘는 이제 고속이고 고하중일 때, 고속 고하중일 때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 틈새는 뭐 동일하고, 이건 뭐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RC7은 이건 뭐 정밀도는 따지지 않고 온도 편차가 아주 클 때 RC7이죠. 그 다음에 RC8, RC9은 그냥 뭐 볼트 구멍 같이 일반적으로 그냥 큰 공차 쓸 때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 결정용 끼워 맞춤이 있는데 이 위치 결정용은 딴 건 생각 안 한 거죠. 오로지 이제 위치 결정만 고려한 끼워 맞춤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틈새가 있는 경우 또는 틈새 또는 간섭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간섭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틈새가 있는 경우는 그 분해 조립을 본 거죠. 분해 조립이 이제 편리하다. 분해 조립이 자유로운 거고. 그래서 그 이제 분해 조립을 그 쉽게 하려면 그 클리어런스 비트를 써야죠. LC로 써야 되는 거고. LT는 이제 그 틈새가 생길 수도 있고 젬새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위치 결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소한 흔들림까지 허용이 가능할 때 그때가 이제 LT를 쓰는 거죠. LN 같은 경우는 그 틈새가 없죠. 항상 간섭인데 위치 결정이 최우선인 거죠. 분해 조립은 잘 안 되겠죠. LT는 뭐 분해 조립이 가능하겠죠. LN은 뭐 한 번 조립하면 분해 조립을 거의 안 한다고 보고, LT는 분해 조립이 뭐 자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여기서 LN은 동력 전달용은 아니죠. 동력 전달용은 좀 더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지울까요? 이제 동력 전달용 끼워 맞춤. 얘는 이제 동력 전달이 목적인데 그 이제 축하고 구멍하고 이렇게 있으면 축하고 구멍하고 그 젬새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젬새가 생긴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하지 말고 축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그 여기서 서로 요 안쪽에 이제 축이 있겠죠. 축이 있고 바깥쪽이 이제 요렇다. 뭐 요만한 두께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서로 요 바깥쪽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압력 하중이 작용하겠죠. 압력 하중이 작용할 텐데 이 압력 하중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서로 그 상대 운동을 회전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마찰력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마찰력 범위 내에서 동력 전달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 하중을 균일하게 유지하는데 이때 이제 간섭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옆에서 봤다고 생각하죠. 옆에서 봤으면 얘가 이렇게 그 아주 긴 경우도 있겠고
끊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섭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섭이 될 테니까, 이 간섭 길이가 길면은 여기서 결국은 압력 하중이니까 이 압력 하중을 받는 그 단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압력 하중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동력 전달도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얘가 굉장히 짧다. 간섭 길이가 지금 이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이 이제 간섭 길이죠. 간섭 길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서로 죔세가 발생했으면 이 죔세를 우리가 간섭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섭량이 커져도 압력 하중이 커질 거고, 간섭 길이가 커지면은 그 압력 하중을 받는 면적이 커지니까 이것도 간섭량하고 간섭 길이하고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그 동력 전달용 끼워 맞춤을 이해하는데 제일 핵심되는 거죠. 간섭 길이하고 간섭량하고. 그래서 이제 뭐 FN1은 압력 하중이 이제 작은 거죠. 그랬을 때 간섭 길이가 길면은 그 요구하는 그 토크를, 회전력을 전달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간섭부 단면이 얇을 때, 다시 얘기해서 요게 이제 얇으면 내가 압력 하중을 받으면은 그 아마 압력 용기 같은 거 생각하면 될 텐데, 여기서 얘를 반원으로 이렇게 딱 끊어서 프리바디를 그려보면 이렇게 텐션을 받는 거죠. 인장 하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얇으면은 이제 잘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간섭부 단면이 얇으면은 간섭량을 작게 해줘야 되죠. FN1이 간섭량이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간섭부 단면이 얇을 때 하고, 이제 일반 주철 캐스팅이죠. 캐스팅 아이언이죠. 그러니까 주철이죠. 스틸이 아니고, 그 주강이 아니고 주철이죠. 이제 주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번에도 배웠다시피 브리틀한 거죠. 브리틀하니까 인장 하중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니까 이때는 그 간섭량을 많이 둘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전부 이 간섭량 FN1에서 FN4, 5 갈 때 간섭량이 커지는데, 그때 이제 간섭 길이가 짧아져도 그 동력 전달은 간섭량이 커지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 동력 전달용 끼워 맞추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FN2는 이제 간섭부 단면이 일반 강에서 얇을 때, 또 이제 고강도 주철 하우징을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쓰고, FN3는 그 동력 전달을 좀 회귀하게 크게 요구할 때고, 그래서 이제 무게가 큰 강재질의 부품 뭐 이렇게 돼 있고, 간섭부 단면도 상당히 적절하게 두꺼워야죠.
그 다음에 FM45는 사용 하중이 크면서 간섭 길이가 짧을 때죠. 그때 이제 FM45를 쓰는데, 이 동력 전달용 끼워 맞춤은 사실은 그 요거 갖고 별도로 이제 수식을 나중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려는 토크가 정해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그 계산까지 할 건 아니고, 간섭 길이, 간섭 양, 요게 이제 서로 그 동력 전달용 끼워 맞춤에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죠. 뭐 설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해서 요 ANSI 스탠다드 피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죠. 이상해서 이제 그 이론 부분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머테리얼 모델이 여기서 컨스티튜티브 이케이션 설명했을 때 이제 그때 예제로 머테리얼 모델을 하나 해놨는데, 뭐 크게 그냥 참고로만 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실무에 들어가기로 하죠. 여기서 끝내죠.